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근입니다. 네. 식사 안 하시나요? 다들 식사하러 가실 줄 알았는데 가득 채우셔서 제가 준비도 별로 못했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사람이 많으시네요. 제일 큰 방이라. 네. 일단 오늘 라이팅 패스트 코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현근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네, 온라인에서는 스카리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저는 인터넷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에서 개발자 그룹인 디스트릭트 9에서 베데스 엘리언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명함에도 이렇게 찍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파이콘 한국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올해는 파이콘 US 세션 스텝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한 30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횡설수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리액션 많이 보여주시면 안 졸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되게 뻔한 얘기 할 거고요. 여기 제일 큰 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준비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좀 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좀 유쾌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코드를 짜고 나면 뭔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중급 세션이니까 다들 어느 정도 파이썬 익숙하실 거고, 경험도 좀 많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자기만의 이제 어떤 틀 같은 게 있어서, 뭐 보통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좀 부끄럽지 않은, 느리지 않은 코드를 짜는 능력은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코드의 실행 속도랄까, 그런 모습은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좀 멋지게 사막을 이렇게 달리면서 나쁜 놈들 쏴서 쓰러뜨리고 뭐 이런 모습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 실행 속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 실행 속도는 거의 뭐 이렇죠. 심지어 보면은 모자랑 뭐 무슨 복장 같은 건 다 얼추 비슷하게 맞췄는데, 일단 타고 있는 이제 차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게다가 얘는 묶여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괴리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정도, 제가 큰 팁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인사이트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컴퓨터와 파이썬 내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으로 핫스팟, 그러니까 느린 부분을 찾고, 그걸 개선해서 빠른 코드를 만들어내는, 아까 처음에 티저 보셨죠? 이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발표도 안드로메다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빠르게 훅고 지나갈 거예요. 처음에 좀 파이콘이랑 안 맞는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뒤에 가면 파이썬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목표는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느린지 이제 감을 좀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컴퓨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느렸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느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전혀 감이 안 잡힐 만큼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스케일해서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 프로파일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잘 하지도 않고요. 근데 프로파일링이 일단은 좋은 녀석이구나 하는 정도만 얻어 가셔도 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워서. 그리고 나도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를 짜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면 더 좋고요. 이게 진짜 목표고요. 근데 왜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를 짜야 되냐? 이거 잡스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팅 시간 5초만 줄이면은 전 인류의 시간을 뭐 얼마나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10만 명이 쓰는 코드에서 1초만 줄여도 이제 하루하고도 3시간 46분 40초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고 해도 다른 데 낭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뿌듯하잖아요. 뿌듯하니까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발표를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컴퓨터 동작 원리부터 해서 파이썬 코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디스 모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프로파일러를 한 숟갈 넣어서 대충 맛만 볼 거예요. 프로파일러를 넣어서 맛을 보고, 그리고 간단한 개선 작업 후 성능 변화를 정말 빠르게 확인을 할 겁니다. 저도 지금 파이콘인 거 잘 알고 있고요. 첫 장부터 제가 많이들 놀라실까봐 이 장표를 일부러 넣었는데, 저도 파이콘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래서 컴퓨터 동작 원리부터 살펴볼게요. 그 전에 약간 좀 아까 사람들 시간으로 스케일해서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CS 전공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에 비해서 넘사벽으로 느리다라는 정도의 감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느린가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스보가 BPS로 따지면 21 BPS 정도 나온대요. 그 2차 대전인지 1차 대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숙련된 그 뭐라고 하나요? 그분께서 21 bps 정도 쏜다고 하는데, 사실 한 글자 8비트라고 따지면 거의 세 글자 보내는 거잖아요, 1초에.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속도긴 한데 21 bps래요. 그리고 2400 bps 모뎀은 제가 처음 썼던 모뎀인데, 얘는 이걸로 PC통신 접속하면은 터미널에 글자가 한 줄씩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와요. 근데 그게 2400 bps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도 아니구나,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쓰던 2G폰 속도가 153kbit. 그리고 쭉 이제 있어요. 다들 뭐 모르는 인터페이스는 없죠. 결국에는 DDR3까지 가면은 102.4GBps/s거든요. 그러니까 모스보랑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예요. 그 메모리가 사실 진짜 정말 넘사벽으로 빠르구나, 역시 메모리가 짱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너머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이번에는 이제 단위가 높아져서 바이트로 바꿨어요. DDR3는 12.8GB를 이제 그 밴드위스가 12.8GB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FSB 컴퓨터 튜닝이 아니라 오버클럭 좀 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프론트 사이드 버스라고, CPU가 이제 그 CPU 바로 주변 기기들이랑 통신하는 버스인데, 걔가 지금 DDR3랑 속도가 비슷하죠. 되게 옛날 CPU인데.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최근에 나온 게 16기가까지 올라갔고, 그 퀵패스 인터커넥트는 인텔에서 새로 만든 CPU 그 내부 내에서 통신하는 버스가 속도가 38.4GB고요. 하이퍼 트랜스포트는 이게 뭐였더라? 이거는 AMD에서 최근 아니구나, 옛날에 나온 표준인데, 제가 AMD CPU를 안 쓴 지 한참 돼서 요즘에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되게 빠르죠.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버스고요. 그 다음에 L3 캐시랑 L2 캐시 속도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메모리 엄청 느리죠. 메모리 느려서 못 쓸 지경인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주지를 하시고, 그 다음 컴퓨터의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계산 방식, 보통 컴퓨터 그러면 0이랑 1밖에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뭐 매트릭스 같은 거 봐도 0이랑 1만 잔뜩 써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도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기계어 어쩌고 하면서 뭐 0, 1 막 잔뜩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봐서 제 명함 뒤에도 비슷한 거 있는데, 저는 아스키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 쉬운데,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뒤졌더니, 이거는 MIPS 32비트 아키텍처에서 add immediate instruction에 OP 코드랑 레지스터 주소랑 그리고 값을 이진수로 표현한, 이진수로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 어셈블리로는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재미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클럭도 다들 잘 아시죠? 헤르츠로 표현되고,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진동 주기를 나타내는, CPU랑 뭐 메모리 같은 거에서 성능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제 맥북인데 CPU가 2.3GHz고 메모리가 1600MHz라고 나옵니다. 일단 2.3GHz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하나당
하나 이상의 클럭이 필요해요.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한번 깜빡하면 뭔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 번 이렇게 해야지 한 작업이 끝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걸 우리는 다들 고수준의 언어만 쓰니까 파이썬처럼 컴퓨터가 CPU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막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감도 안 오고. 근데 현실에서 보면 엄마들이 CPU의 이 클럭 사이클당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싹이 클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멘트가 인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찰싹, 또 한마디 하고 찰싹, 또 답답하시면은 그냥 뭐 의미 없이 이러고 그냥 한번 또 찰싹 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막 계속 때리기도 하시죠. 이게 CPU가 동작하는 방식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예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슬라이드를 보셨기 때문에 이걸 보셔도 음성 지원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줄이 바뀔 때마다 찰싹찰싹 하는구나. 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이거 되게 단순한 코드거든요. 이렇게 두 수를 합하는 C 함수의 디서셈플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1Hz가 1초에 한 번이니까 이거를 아까 보셨던 그 밴드위스 말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러면 약간 좀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니까 L1, L2, L3 캐시는 CPU 안에 있는 캐시죠. 그래서 CPU 다이 안에 있어서 밖이랑 통신할 필요가 없고 내부에서만 통신하는데 1Hz를 1초로 잡으면 얘네들도 L3 캐시 같은 경우에 43초가 걸려요. 43초면 억겁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램 액세스는 6분이 걸리고요. SSD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제 뭐 종류마다 다르니까 이틀에서 6일 정도 걸리고 하드는 느린 하드를 쓰면 1년씩 걸립니다. 액세스 하는데. 그리고 인터넷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년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파이썬 제 노트북이 요즘 좀 말썽이라서 0.6초씩 걸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절반밖에 안 걸리실 거예요. 근데 0.6초가 걸리면 6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0.6초 그냥 잠깐 실행이 되는 거지만 CPU 입장에서는 63년을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건 아니죠. 일을 하니까. 리붓은 이거는 원더걸스 저거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 아시는 그 리붓인데 5분 잡으면 32,000년이 걸립니다. 이걸 다시 또 거리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 L1 캐시는 내 책상이랑 똑같아요. 손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내 방 창문에서 집 밖에서 지하철역에서 SSD IO는 걸어서 부산까지인데 24시간 계속 걸어야 됩니다. 하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런던 왕복을 24시간 계속 해야 되고요. 걸어서. 이거는 그 평균 걷는 속도가 시속 4km라고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인터넷은 이거는 뉴호라이즌호 얼마 전에 명왕성 지나갔잖아요. 걔가 명왕성을 지나갈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아이파이썬 실행은 1000H짜리 70B 이거 제가 60광년인데 이거 60광년 맞추려고 어거지로 찾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1000H짜리 70B가 60광년이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00H짜리 70B까지 가는 시간이 CPU 입장에서는 아이파이썬 실행할 시간이죠. 그리고 리붓은 32,000년인데 사실 32,000년 빛의 속도를 달려도 안드로메다 못 가거든요. 근데 뭐 딱히 32,000광년짜리가 없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재미없는 것들 다 정리를 하면 찰싹찰싹 맞으면서 때로는 먼 우주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리가 끝나면 다시 또 갖다 줘야죠. 결과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행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잠깐 여담을 하면 안드로메다 아까 32,000광년짜리 찾다가 안드로메다 얼마나 멀리 있나 찾아보니까 까먹었다.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데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1초에
160에서 170km씩 가까워지고 있대요. 근데 저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우주는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저보다는 맞는 말을 하겠지 싶어서 일단 믿고 1초에 160km에서 170km씩 가까워지고 있대요. 가까워지고 있으면 70억 년이 지나면 두 은하가 합쳐지거든요. 근데 70억 년이면 또 정말 또 막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CPU 입장에서 계산하면 2년밖에 안 돼요. 2년 뒤에 합쳐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너무 빨리 했네요.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하나씩 놓고 시간 보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씩 하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사는 다 하셔야 되니까 저도 아직 점심 안 먹었고요. 일단 한번 그냥 이 페이스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넣었지? 네, 1초에 찰싹 한번 1Hz면 아까 2.3GHz를 생각하시면 1초에 2.3GHz면 얼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스트리트 파이터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혼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막 팔이 막 수십 개씩 되면서 이렇게 막 때리는 애 있거든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코드를 빨리 동작하게 하려면 일을 덜 시키면 돼요. 덜 시킨다는 게 해야 되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컴퓨터를 덜 혹사시키면서, 아니 바꿔서 얘기하면 덜 맞으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이썬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앞 얘기 한참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디스 모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스 모듈은 아마 앞으로 쓰실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쓸 일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비트를 다운받았고요. 컨트롤 비트, 이것도 반응이 없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컨트롤 비트 아니고요. pip 인스톨 디스 하시면은, 네. pip 인스톨 디스 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디스어셈블러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디스어셈블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디스 모듈 임포트하고 헬로라고 찍는 함수를 디스어셈블을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앞에 6이라고 써 있는 거는 소스 줄 번호고요. 그 뒤에 숫자랑 무슨 로드 글로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명령의 주소랑 그 명령 이름인데, 이게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프린트 심볼을 가져와서 이제 상수를 계속 찍으시네요. 네, 헬로 상수를 또 로드하고 함수 호출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음성 지원되는 한 줄 바뀔 때마다 찰싹찰싹 파이썬 내부에서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6개잖아요. 6개인데 간단한 파이썬 리스트를 가지고 디스를 해보겠습니다. 빈 리스트를 생성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얘네 둘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어거지인데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같이 나왔네요. 네. 위에 거는 3개가 필요하고 3번 맞아야 되고 밑에 건 2번 맞아야 되죠. 그러면은 좀 덜 맞는 애가 아무래도 빨리 끝나겠죠. 사실 이게 무조건 양이 적다고 빠른 건 아닌데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네. 실제로, 뒤에 가서 이건 뒤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리스트에서 이제 아이템 찾기. 이것도 발표를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코드인데요. 사실 뭐, 파인드 X처럼 짜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여기는 다들 X2처럼 짜실 텐데, 얘네들을 디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길어서 나눴어요. find x는 일단 장표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장표를 하나 가득 채웠다는 거. 두 번째 x2는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도 x2가 빠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당연히 x2가 빠르다는 것도 알고, 네. 재미없네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뭐 일단 이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일단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나니까. 그 정도만 머리에 담아두시고. 그러면 명령의 개수가 적고 많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아니 뭐 호출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은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게 타임잇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C 프로파일이 있고, 라인 프로파일러가 있고, 그리고 이영석 님이 만드신 프로파일링이라는 프로파일러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익숙해진 다음에 슬라이드에 넣어서 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영석 님께 넘기고요. 일단 타임잇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타임잇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러 번 돌려서 평균 시간 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나. 아이파이썬에서는 퍼센트 타임잇 매직 명령으로 쉽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디폴트로, 물론 나중에 설정해서 GC를 이제 다시 활성화할 수 있지만 디폴트로 GC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상황이랑은 많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타임잇을 어떻게 쓰냐면, 아까 리스트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빈 리스트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죠? 얘는 두 개였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두 번 맞았고 밑에 건 세 번 맞았으니까 30% 이하죠. 그러면 대충 개수랑 따져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C 프로파일은 얘는 오버헤드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로 수집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또 볼 거니까요. 지겹게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프로파일링은 실시간으로 프로파일링이 된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낚여서 잠깐 써보다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도 끝나고 이영섭님 세션을 들으러 갈 건데 그때 같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걸 프로파일링을 해볼게요. 사실 저 이거 어젯밤에 프로파일링 할 코드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앞에 막 캐시 얘기 막 했잖아요. 막 CPU L2, 막 L1 캐시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거 맞춰서 성능이 확 뛰는 거 보여주려면 넘파이나 그 레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벡터 연산하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구나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예제를 도저히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없나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피보나치킨이라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하여튼 정체를 알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계산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속도 계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피보나치킨인데 사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피보나치 수열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피보나치킨이 왜 나왔냐면, 사람이 5명이 있으면 치킨을 5마리 시키면 분명히 남습니다. 1인 1닭은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남고요. 그래서 3마리를 시키면 다들 조금 아쉬운 듯 만족하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8명이 만약에 치킨을 시킨다. 그러면 8마리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못 먹어요. 남아요. 5마리를 시키면 안 남기고 다들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은 다 아시죠? 그 앞에 두 개 합치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 그게 무슨 황금률을 따른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연의 모든 법칙은 황금률을 따르기 때문에
치킨과 사람 수의 상관관계도 만큼 비율과 맞는다며 그 관악구에 있는 서울의 모 국립대학 대나무 숲에서 이제 이런 걸 봤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이 선지자들의 배운 자들의 역시 사람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만든 게 피보나치 치킨이었거든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 연속적이진 않잖아요. 중간에 피보나치 숫자 수열 안 들어간 숫자도 있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또 거기 또 관악구에 있는 서울의 모 국립대학교 대나무숲에서는 배운 자께서 치킨도르프가 아니고 제켄도르프의 정리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을 막 했어요. 이게 모든 자연수는 피보나치 수열로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켄도르프 정리를 적용을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피보나치 치킨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일단 표현 함수를 뽑았어요. 피보나치 숫자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피보나치 숫자가 아니면 그 치킨도르프인지 제켄도르프인지 뭔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피보나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적 치킨 수는, 그러니까 최적 치킨 수를 피보나치 치킨 수라고 할게요. 피보나치 치킨 수는 바로 직전 피보나치 숫자잖아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피보나치 숫자를 구할 수 있는 함수도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일단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코드를 짰어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코드는 제가 짠 코드가 아니라 발표를 위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저는 절대로 코드를 이렇게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숫자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대충 뭐 나오겠죠, 잘. 과연 잘 나올지, 네, 잘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피보나치 숫자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저는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피보나치 숫자를 찾는 함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피보나치 치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실 지금 코드를 굳이 읽으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 GitHub 기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이 코드는 아니지만 이것보단 좀 잘 짠 거 올라가 있고, 이따가 오피스 아워 할 때 이거 가지고 하나씩 설명드릴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들 여기는 중급 레벨 이상 되는 분들이시니까 이 코드가 얼마나 심각하게 동작할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C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아마 1500, 제가 여기 실수로 값을 안 넣었는데 1500을 줬을 거예요. 1500명이 치킨을 먹으려면 얼마를 시켜야 되나. 왜 1500명이라고 했냐면 내년에 파이콘 에이펙 서울에 사는 거 아시죠? 한 1500명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0명 먹을 수 있는 치킨 마리수를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제 노트북에서 5.7초가 걸렸어요. 아이고 여기 안 보이지. 여기 끄트머리에 5.741세컨드라고 5.7초가 걸렸어요. 이거 빠를 수도 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 5.7초면 어마어마한 억겁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호출한 함수들 횟수랑 걸린 시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굳이 뭐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5.7초가 걸렸다는 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오피스 아워에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네. 당연히 느리죠. 왜 느리겠어요? 느리게 짰으니까 느리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얘는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진짜 막 힘들게 계산을 하는 거죠. 하는 일을 줄여야 됩니다. 하는 일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것저것 고칩니다. 이것저것 고치고 다시 돌리면 0.003초가 걸려요. 1500. 계산 빠르신 분은 몇 배가 빨라졌는지 계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끝나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과정이 다 생략됐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한 게 아니고 오피스 아워에 여러분들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한 거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엄청 많이 빨라졌는데
이 중에 제 생각에 한 10%쯤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 빨라졌을까? 어떻게 했을까? 아마 90%쯤은 저 앞에서도 약 판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쯤은 아리송한 분들 정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따가 오피스 아워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재밌게 피부나 치킨의 진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빨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제가 이게 다루는 범위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되게 막 가볍게 훅 지나가는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힘들게 막 프로파일링하고 막 아까 넘파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런 거 따져가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어쩌면 없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컴퓨터 많이 빨라지기도 했고 사람이 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서 잘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돼요. 잘 만들어 놓은 거 쓰면은 좀 잘 나간다 싶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좀 보다가 한번 써보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판다스에서 제가 무려 엄청난 성능 개선 커밋을 하나 보내서 모집된 게 있었어요. 근데 판다스는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제 사이선이랑 넘파이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얼마 전에는 최근에는 그 글로벌 인터프리트 락도 막 풀고 막 되게 막 잘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슈가 하나 떴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리샘플을 하면 되게 느리다 데이트 타임으로 하면. 근데 저는 이 이슈를 보는 순간 이거 거저먹을 수 있는 이슈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드를 팠습니다. 코드를 파고 이제 커밋을 보내고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를 했더니 그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는 17초가 걸렸어요. 그 아까 테스트 코드에서 17초가 걸렸어요. 근데 패치를 적용하고 나니까 20ms가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뭔가 막 되게 막 스타 된 것 같고 막 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근데 자랑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막 대놓고 못했던 게 850배이긴 한데 코드가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거든요. 물론 테스트 코드랑 무슨 그 체인지 로그랑 뭐 이런 건 사소한 거 있긴 하지만 실제 바꾼 코드는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 한 줄 바꿨는데 850배가 빨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줄 때문에 로직이 넘파이 패스를 타거나 안 타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이었나요? 김기환님의 그 쿠다랑 사이스랑 오픈CL 이런 거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잘 아실 텐데 그냥 느리면 넘파이 같은 거 쓰면 돼요. 파이썬을 안 하고 아니면 사이썬으로 해서 뭔가 하시던가 아니면 C 모듈 만드시던가 포트란으로 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발표를 굳이 한 이유가 요즘 컴퓨터 너무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되게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오랫동안 컴퓨터를 만졌는데 제가 처음 썼던 컴퓨터는 메모리가 48KB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 컴퓨터가 48KB짜리라는 건 몰랐어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48KB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개인 서버가 메모리가 지금 48기가가 꽂혀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고 물론 세상이 바뀌면서 가치도 같이 바뀌겠죠. 근데 이런 사소한 튜닝 같은 데서 얻는 재미도 있고 아까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1초씩만 줄여도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했고 그리고 이건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컴퓨터가 빠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캐시 같은 거 특히 캐시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CPU 캐시 말고요 레디스나 이런 거 캐시 같은 걸 보면 캐시를 발라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응답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그런 거 보면서 메모리가 엄청 빠르구나 하고 메모리까지만 보고 생각을 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제 슬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설사 CPU가 시계 초침처럼 째깍째깍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얘를 좀 더 빡시게 쓰고 싶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아까 피보나치킨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 구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처음엔 다들 그렇게 짜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짰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학교에서 배울 때나 학원에서 배울 때나. 근데 값이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면 나오니까 별로 거기서 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슬슬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 말고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오피스 아워 아니면 열린 공간, 오픈 스페이스 꼭 오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번 파이콘이 8번째 파이콘이거든요.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사실 작년이랑 올해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파이콘들 가면, 다른 컨퍼런스 가면 학교 수업 듣듯이 시간표 쫓아다니면서 세션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동영상으로 봐도 되잖아요. 동영상으로 봐도 되고, 오히려 컨퍼런스 와서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랑 다른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면 발표자 아니면 스텝 아니면 같이 컨퍼런스에 온 친구나 동료들, 잠재적인 동료겠죠. 그런 분들이랑 네트워킹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보면 뭐 시시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로 만나서 또 오피스 아워 같은 데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말고 관심 있는 다른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뭐랄까, 몰랐던 것들도 새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세션 하나만 듣더라도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부러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말 좀 올려주세요. 저 발표한 거 말고요. 파이콘 해시태그로 많이 올려주시고, 좀 흥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내년에 에이펙 할 때 좀 힘도 좀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